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언더스탠딩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 예, 1번 우리가 재밌는 거 하고 있고요. 그렇죠. 2번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을 만한 거 하고 있고요. 네, 가끔씩은 그냥 다른 매체나 언론사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궁금은 한데 거기서 좀 안 파주네. 딱 거길 딱 긁어주면 참 좋은데 네. 그냥 가다 말아. 그런 게 그런 참 게 많아가지고 있으면 예. 가끔씩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예. 뭐 딱히 아이템도 없고 뭐 그래서 네. 가끔 그런 것도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 이제 그런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하 주차장에서 인천에서 전기차가 불나서 뭐 그 지하주차장에 있는 뭐 차들이 그냥 전부 다 타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거 궁금한 게 보상 보상 어떻게 되는군요 대체.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뭐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던데 요거 한번 우리 백종원 기자님이 자세히 취재해 와서 요것도 사례 한번 들어놓으면 네. 요즘 사실 전기차 포비아라 그래가지고 너무 공포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또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하여튼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이참에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좀 다른 곳에서 취재를 좀 꼼꼼히 해주셔서 그래 좀 백종원 힘들어. 기자를 출동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 기자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오늘도 한 30개, 예. 어제도 한 70개 가까운 전국의 지하 주차장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인천도 갔다 왔잖아요. 또 인천도 또 말릴 수도 없고. 예. 네, 백 기자님 들어보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백종원 어서 기자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인천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 안 갔겠습니까? 설마? 부산이면 좀 못 갔을 것 아니 같은데. 보상 문제 취재하는데 현장에 거길 왜 불안데 왜 가냐고. 얼마나 심한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 본인이 보상해 줄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잘 말씀 정리해 주신 대로 보상 예. 문제 생각보다 좀 불분명해 보이긴 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슬라이드부터 보시면 지난 금요일 오후의 모습인데 아직도 이렇게 아파트가 아이고야. 뭐 아파트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좀 정리가 덜 된 모습이었고요. 예. 이게 아파트 입구 모습이고 지금 불에 탄 차를 끌고 나가는 예, 거네요. 예. 브레찬타를 하나씩 끌고 나가는 모습이 금요일 오후에도 목격이 됐고 이거는 이제 많이 매체들에 나왔던 지하 주차장의 그 사고 이후 예. 탄 모습이고요. 이런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 아파트 주위에 이 간이 화장실을 한 수십 개를 만들어놨어요. 예, 단수가 돼가지고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6개 동 정도에 그래서 한 8일 정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야. 이런 간이 화장실들을 쭉 늘어선 모습도 볼 수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초기 공지긴 한데 예. 뭐 지금 배관 파열돼서 뭐 지금 단수 단전이다 이런 안내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파트는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고 7년쯤 된 1581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탔지만 배관이나 뭐 지하주차장 설비 같은 것들은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사고 보상의 한도는 없나 봐요. 한도를 비교적 넉넉하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시설이 좀 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전국의 아파트는 의무 가입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제부터 문제인데 네. 이 주차장에 있는 세워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탄 보여드린 차량들. 예, 탄 그게 제일 차량들 문제겠죠. 를 약관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약관상 여기 보면은 저 주민들이 올린 공지인데요. 아파트 관리소의 공지인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차량은 탄 거는 보상 안 됩니다. 그을린 거 보상 안 됩니다라고 약관상 그렇다라고 관리소가 공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화재보험의 영역에서는 이제 차량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의무 이걸 가입해야 되는 화재 보험에는 저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지금 약관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약관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에는 건물 수리만 예, 되는 시설, 거고. 건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예. 원칙은 이렇습니다. 차량 손해를 입은 피해 차주들이 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벤츠 제조사, 뭐 벤츠 코리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보상을 요구해서 소송 같은 걸 하겠죠. 그런 걸 받거나 아니면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차주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인데 네. 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어. 지금 구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 벤츠 차주 가입 보험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가입한 거니까 대물 보상 한도가 그렇게 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지금 직접 손해만 140대가 넘는 차들이 손해를 봤는데 예. 이 개인 1명의 벤츠 차주 가입 보험사의 대물 배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벤츠 제조사 측하고 이 일단 피해 차주 가입 보험사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하면서 이쪽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차에 가입한 그 자차 보험 그냥 제가 혼자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예, 예. 하고 그냥 내 차를 수리해 주세요 하고 각자 든 보험으로 신청한다. 예, 일단은요. 그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수해 같은 거 났을 때 보면 아파트 주차장 침수 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자차 보험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들끼리 구상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인데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자차 보험은 자기 부담금도 보통 20% 설정이 그렇죠. 돼 있고 예.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을 뭐 높게 잡아 놓으면은 그 이하면은 뭐 할증되진 않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끄는데 요 사고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1년 안에 다른 접촉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 접촉 사고나 이런 게 사고 건수가 또 2건이 되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피해 차주 주민들은 좀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단 벤츠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좋긴 좋은데 거기는 한도가 뭐 10억이면 10억 얼마 안 될 테니. 예, 보통 저희도 개인 가입하면 3억, 5억 정도 가입하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예. 그래서 최대 10억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금액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 하여튼 개인이 사실 대물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한도는 그 보험사는 한 10억 정도다. 일단 내 보험으로 차를 그냥 수리하고 혹은 예. 바꾸고 예. 그리고 소송을 한다. 네. 그런 절차로 진행이 예, 되겠군요. 소송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 내 자차 보험을 물어준 내 가입 보험사가 이제 구상권 보험회사가 구성하는 걸로 예. 나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예, 예. 아. 근데 그 금액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가 네. 그 벤츠코리아 제조사하고 이제 법적 다툼을 할 것인데 재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 자차 보험을 물어준 보험사는 이제 이 벤츠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돼서 잘 주차돼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 손해 화재가 그 벤츠 전기차의 지배 영역,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서 발현됐다, 발화됐다 정도를 입증을 하게 되면 네. 이번 결함은 벤츠 전기차 때문이구나라고 입증 책임이 완화가 됩니다. 이게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인데요. 예. 좀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사고가 난 벤츠 전기차가 사고 전 정상적으로 이용됐다. 뭐 화면 같은 게 있겠죠. CCTV 예. 찍힌 거나 그런 것들로 증명을 하고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많이 보도가 된 화면인데 이렇게 가만히 놔뒀는데 이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고 스파크 불꽃이 쳐서 불이 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화면을 참고로 해서 벤츠 제조사의 지배 영역 속에서 이번 화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런 벤츠 차에서 하여튼 증명하게 불난 거는 명확한 것 같다. 예. 그렇게 증명을 하게 되고요. 예. 이걸 깨려면 이제 벤츠 코리아, 벤츠 제조사 측은 아니다. 그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벤츠 차주가 뭐 과격하게 차를 다뤄서 하부가 뭐 상해 있었다. 예. 입증하기 쉽지 않겠죠. 예. 지금 다 탔으니까. 아니면 뭐 블랙박스 등 기타 전기 배선 관계로 무리가 가서 배터리에 불이 붙은 거다라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를 벤츠 코리아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이번엔. 이번에 주차장 가만히 있었는데 불난 게 CCTV 다 찍혔으니까.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그 황교호 변호사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제조물 책임법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게 배터리 책임이냐 벤츠 책임이냐 그거 서로 다투느라고 애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한번 저희가 배운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잠깐 아주 핵심만 보면 예. 그 2021년 한 골프장의 그 충청북도였죠. 예. 그래서 골프장의 어떤 지하
창고에서 골프 카트가 탔던 예. 그 피해 사례인데 어. 대법원 판례까지 확정이 된 사례였는데 그때는 제조물 책임법이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그때는 이유가 골프 카트의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난지가 정확하게 요번 벤츠 전기차 CCTV처럼 정확히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냥 불이 팍 나는 거 정도만 나오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하부인지 뭐 상부의 어떤 엔진인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찍히지가 않아가지고 배터리 셀 제조사, 팩 제조사, 뭐 수입 조립사 이런 것들 중에서 제조물 책임을 좀 피해갔던 그런 대법원 판례가 되겠고요. 그때는 그랬다면서요. 네. 서로 책임 없다고 싸우다가 판사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으니까 책임이 없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경우가 다를 것 같긴 하다라는 게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벤츠가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한다. 네, 이번에는 예, 너무 CCTV가 잘 찍혀서 그렇다. 네.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이번에도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예, 지금 법률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차의 어느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지 이런 거를 골프 카트 사례로 보면 예. 불분명하면 요번에도 좀 오리무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적 굉장히 상세히 찍혔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이 벤츠코리아에 소송을 해서 소송을 받아낼 해서 싸우는 가능성이 구조가 있다. 될 것 같긴 합니다. 야, 벤츠 본사가 아니라 벤츠 코리아죠? 그렇습니다. 수입해서 파니까 예, 벤츠 코리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로 소송해야 되나? 우리는 돈이 없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벤츠 코리아가 하여튼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일단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피해 주민들한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뭐 6시, 7시쯤이었는데 45억 원을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45억 원을 일단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예,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일단 뭔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돈은 주겠다. 예, 예. 그래서 그 돈은 뭐 여러 가지 그 사고 관계자들의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좀 배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 소송 다음에는 어떤 그 돈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소송에 영향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황교호 변호사 예상은 DLG 황교호 변호사 예상은 벤츠 코리아 측이 예를 들어서 제조물 책임법 이런 법리에 따라서 만약 진다면 예. 재판에 진다면 미리 나간 이 45억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줄 어떤 손해배상금에서 좀 제하고 계산할 것이다라고 어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내가 피해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줘야지. 네. 이거는 인도적 지원인데 나중에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면 45억 낸 거는 까고 합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상이긴 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먼저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안 야. 대표 머리 위로 뭐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일단 제가 이제 돈을 줘. 꽃등심 뭐 한 30만 원어치 사갖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까는 거지 지금 30만 원. 꽃등심 내 준 건 준 거다. 그리고 나서 법원이 이진우는 안승철한테 700만 원을 배상해라. 그러면 670만 원만 꽃등심 빼고 그렇게 주는 거지. 참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는 법률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예. 벤츠 코리아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제조물 책임법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주민들한테 뭐 지원했던 45억 원을 도로 뺏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문 변호사들 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취지는 그냥 계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 기자님, 자차 보험으로 예를 들면 차를 뭐 바꾸거나 수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피해 차량들 주인들 중에 네. 그럼 자차 보험에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서요. 뭐 네.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건 진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건 구제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뭐 지금 변호사들은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내 자차 보험을 일단 준 가입 보험사가 벤츠하고 싸워서 이기면 예. 그 제가 지출한 자기 부담금이나 혹시 있을 수 있는 할증 예. 물론 그건 사고 건수가 또 늘어나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런 할증에 대해서도 조금 보상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도 있습니다. 아, 이런 사례가 자주 있진 않아서 과연 될지까지는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아직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꺼놨다. 네. 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꺼져 있었다가 아니고 꺼놨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엔 궁금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라고. 예를 들어 딸 깎으면 그거 뭐 다 CCTV로 찍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소방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이 스프링클러 연동 스위치가 뭐 이름은 전문적으로는 R형, 레코드형이라고 해서 모니터도 있고 약간 단말기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위치만 끄고 끼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예. 방제실에 있는 스프링클러 화재 중계기 그리고 수신기가 어떤 단말기 형태로 좀 그 기록이 되는 디지털 기기입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이 그 화면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으로 회로 이게 뭐 블랙박스처럼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뽑아가지고 이거 몇 시 몇 분에 누가 껐네라고 그런 확인을 한 거예요? 겁니다.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언제부터 꺼져 있는지도 다 확인이 예, 되는 다 거예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게 처음에는 저도 저거를 누가 껐는지 그걸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이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고 제가 지금 조금 요약해서 사고 발생 시간 같은 거하고 그 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네. 잠깐 보시면 1일 날 오전 6시 7분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1분 2초 후에 6시 8분 2초에 불꽃이 났어요. 네. 근데 6시 9분에 이제 문제에 아파트 방제실, 이건 경비실이 아닙니다. 네. 그 중앙 기기도 있고 제대로 된 모니터도 있는 방제실로 화재 신호가 왔어요. 예. 근데 누군가 관계자 뭐 근무자는 뻔하겠죠. 근무자가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연동 스위치를 끕니다. 그런 이때 다음에 끈 거예요? 예. 6시 9분에? 예, 굉장히 일찍 껐고 그런 다음에 그 무대책으로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막 번지다가 예. 6시 15분에 누군가의 주민이 다급하게 소방당국에 전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6분 만에 6시 21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끄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화재는 굉장히 번진 상태였고 지금 지하주차장이란 특성 때문에 연기도 잘 빠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피해로는 140대, 지금 자차 보험 접수 신청 대수로는 거의 60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그을음 피해, 전손, 부분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껐을까요, 저거를? 제가 저거는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보고 껐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적어도 화재 신호를 보고 껐다는 건데 저도 궁금하고 감식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소방학과 정영호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예. 관리자가 반복된 오작동 등을 보고 슬라이드 보시면 예. 스위치를 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 반복된 오작동,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기가 고장이 잘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앙 직접적으로 각 아파트에 20개소라고 하는데 예. 감지기가 돼 있고 그걸 종합해서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예. 모니터도 있고 약간 컴퓨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오작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일날 아침 6시에 그게 울렸을 때 근무자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시설법 위반이고 엄하게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건데 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못 울려서 그냥 끈다. 네. 띠르릉 울리면 이거 또 누가 또 고장 났구만 하면서 끄고 예, 이랬다는 뜻입니까? 예. 그게 반복돼서 안이하게 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그건 이제 감식이나 조사를 세상에. 진술을 들어보고 또 알 수 있는 조사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예. 굉장히 위법한 행위고 위험한 행위고 형사상 책임도 질 것 같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이렇게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끄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화재 알람 막 울리면 또 왜 울렸어? 밖에 나가 보면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걸 연상하고 그냥 꺼버린다는 뜻이네요. 아니면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어떤 숙면을 취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껐을 때 끈 정황 같은 건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또 이게 아까 말한 제조물 책임법과 어떤
보상 관계가 있는 거냐 예.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박정철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스프링클러 끈. 끈 판례 굉장히 유사한 판례입니다.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2021년에 이게 항소심 확정까지 된 판례인데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고 소형 차량입니다. 2대가 전손 완전히 불타고 161대의 차량이 그을음 피해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관리업체 관계자가 지금처럼 따릉하니까 그냥 껐습니다. 예, 그 화재 수신기를 껐고 예. 재판부는 이제 관리업체 직원 관리업체에 엄한 책임을 물었는데 예. 제가 이 판례를 들고 온 이유가 조금 우리의 어떤 법 감정과 조금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인과관계 있다라고 보면서 관리업체는 뭐 당연하게 관리 직원 당연하게 책임을 물었는데 문제는 이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고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네. 뭐 사실상의 입주자 공동체죠. 또 공동 연대 책임, 뭐 법률 용어로는 이제 각각 개별로 무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예.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이 관리업체가 돈을 다 못 물으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을 했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야, 입주자 회의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으니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그러면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책임을 나눠서 진다는 책임을 뜻이네요. 지는 아파트에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관리업체가 이제 이 개별 사실관계까지는 제가 취재가 안 돼서 예. 예를 들어 관리업체가 재정 능력이 충분했다면 예. 또 보험을 따로 또 드러났다면 뭐 배상보험 같은 거 드러났다면은 뭐 해결됐을 수도 있겠죠. 그 추후 사실관계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고 일단 논리는 그렇습니다.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를 끄면 관리업체 직원은 물론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까지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판례 내용이었고요. 예.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그럼 벤츠 제조사 측하고 이 스프링클러 끈 이 관리업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까지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박정철 변호사는 그렇게 책임 비율까지 나온 판례는 아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벤츠 제조사 측의 제조물 책임이 뭔가 인정이 되고 스프링클러를 끈 거는 확실하니까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왔으니까 예. 관리업체 책임 이런 것들이 요번에 붙어가지고 소송 결과로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벤츠 코리아 입장에서는 예. 뭐 일단 제조물 책임법 소송을 당하면 하여튼 거기서도 뭐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야 이거 스프링클러만 안 껐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차들로 피해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것 같다는 게 또 변호사들의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커진 거는 스프링클러가 더 결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법정에서 굉장히 다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가 45억을 일단 기부한 것도 예. 어느 정도는 우리 책임이 뭐 그렇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직접 피해 차량만 140대고 자차 보험 신청이 600대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예. 와. 뭐 100억이 넘게 돈이 나갈 거라고 하거든요. 예. 보통. 그러면은 벤츠코리아의 제조물 책임이 제대로 인정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돈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정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낸 거 보면 뭔가 좀 계산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 회의로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고 해봐요. 예. 그러면 그 입주자 회의라는 게 그 주민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럼 십시일반 내서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고 예, 거기까지 간 일이 자주는 있지 않아서 예. 그쪽에 또 배상 책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화재 보험은 이제 배상을 받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도 뭔가 잘못을 해서 누구한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줄 수 있으니 그 배상 보험이 따로 가입돼 있다면 그 보험으로 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주자 회의 돈을 완전히 걷는다기보다는요. 네, 그걸 다시 보험에 청구해서. 예, 예. 야, 근데 입주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또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네,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조물 책임이 어디까지 그 비율하고 이쪽 스프링클러 쪽 확대 손해 법적 책임하고 어떤 게 더 보상 비율이 많을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복잡하군요. 생각보다. 요즘 전기차 이 사건 때문에 진짜 요즘 전기차 난리예요, 난리. 요즘 들어온 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 문제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문제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아파트들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제 지금 오늘은 뭐 주요 주제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이제 저번에 제가 배터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급속 충전 완충을 하는 게 배터리에 좋지 않으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좋지 않으니 예. 90% 80%까지만 좀 충전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뉴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란 걸 개정을 해서 보통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전기차는 90% 미만으로만 충전한 차만 들어오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게 하자. 뭐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거는 그것 때문에 공동주택 난리예요 또. 관리 규약을 개정할 때 진통이 있겠죠. 전기차 예. 차주들은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그리고 나는 기능을 100만큼 샀는데 뭐 기능을 낮춰서 이용하라고 하니 그렇죠. 멀리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분쟁의 소지, 그리고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가 과연 그러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사고가 많이 나는 거냐? 예. 아직까지는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봐주시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의 만 대당 화재 폭발 사고 수 0.78대, 예. 비전기차의 만 대당 폭발 화재 사고 건수는 0.9대라서 전기차가 아직은 뭐 비전기차보다 화재 폭발 사고가 눈에 띄게 앞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다만 이게 다가 아닌 게 우려하는 점은 전기차가 한 번 불이 나면 안 끄기가 끄기잖아요, 잘. 끄기가 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번에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 때도 진화하는데 8시간 20분이나 걸렸거든요. 네. 뭐 내연기관 차였으면 뭐 한두 시간이면 아마 껐을 거라고 소방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 그리고 배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방수 방진 처리 때문에 이제 수조에 담그듯이 하지 않으면 잘 안 꺼진다는 점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구나 난리. 야. 요즘 저 벤츠 전기차는 중고차로 몇 천만 원이 디스카운트 돼서 중고차로 나온대. 몇백만 원이겠지. 진짜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워낙 비싼 차잖아요, 저게. 오늘 오전에 그 벤츠 코리아가 그 일단 뭐 약간 떠밀려서인 것 같긴 한데 자기 모델별로 전기차 모델별로 배터리를 마지못해 공개를 했어요. 어디 건지. 예, 현대기아차나 BMW나 이런 데는 빨리 했는데 예. 공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중국산 배터리가 대형 요번에 사고 난 것도 좀 대형 차거든요. 전기차 예. 중에서도 모델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산 배터리로 돼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천 서구지청? 서구청. 예,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구청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예, 정확히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재해 구호 기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건데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말은 어려운데 세금입니다. 예, 재해 구호 기금을 세금에서 보통세에서 이제 분립해서 쌓기 때문에 보면은 인천시 서구구청에서 일단 재해구호 기금 집행을 하겠다. 재해구 이건 재해다. 재해다. 예, 왜냐하면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으니까요. 예. 이건 사회적 재난이고 전기차 한두 대가 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해대책본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단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일단 재해구호기금은 뭐 쉽게 말해서 세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세입의 0.5% 정도를 쭉 쌓아서 예.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면 재해구호기금이고요. 시설복구 같은 데 지원하는 건 재난관리기금인데 예. 일단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숙박비 8만 원, 식비 한 끼당 뭐 9천 원 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을 하루에 최대한 이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요. 네. 18만 8천 원까지는 최대한 지원한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와. 기간이 이게 청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쓸고 닦는 청소 수준이 아니라 특수 청소거든요. 예. 지금 특수 청소가 지난 10일 정도, 9일, 10일 정도에 착수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한 2주. 그러니까 화재 발생한 1일부터 치면 최대한으로 치면 한
24일간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입증 자료를 다 갖추는 걸 전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8만 8천 원씩 24일 하면은 450만 원 정도도 최대로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과하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네. 뭐 표현들이 좀 과해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예. 마음 카페든 뭐 인천의 어떤 커뮤니티 카페든 이런 데서 재고 기금을 이게 가는 게 맞느냐, 뭐 보험도 있고 그런데 예. 조금 과한 게 아니냐라는 좀 기타 시민들의 좀 반발도 있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서울구청은 일단 뭐 법적으로 다 근거 있는 거고 조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혹서기에 지금 더운데 예, 더운데 지금 나가 집에도 못 있으면. 들어가고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보면 예. 금요일 저녁 오후나 저녁 때도 보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예 가질 못하는 거죠 집을 예. 열흘간 그랬던 거에 비하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원하는 게 집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 호텔비를 지원하는 호텔비를 거죠? 숙박비하고 식비를 얼마라 지원하는 그랬지? 거죠. 호텔비가 하루에 숙박이 그리고 뭐 계속 강조한 건데 그 숙박비는 8만 원 하루에 8만 원씩 하루에 8만 지원하는 원. 거네. 예, 세대당. 세대당. 예, 사람당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피소 같은 데 간 분들은 또 안 준대요. 음. 거기서 대피소에서 잔 거니까. 대표소에 안 가신 분들은 예, 안 각자 호텔 가신 분들은 8만 원 줬고 예, 예. 호텔 갈 돈 없는 분들은 8만 원 안 주고 예. 잘하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니, 그렇잖아. 그게 재해 재난지금, 왜? 재해 구호 기금 네. 이게 이게 재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게 재해야 하는 분도 있고 네. 이게 구청에서는 재해라고 생각한 건데 그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예, 일단 기준은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듯이 그 재해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일단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데요. 예. 사례들로 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작년 3월에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KBS 보도인데 예. 그때 이제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점포 한 50개 약간 안 되게가 다 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점포당 200만 원의 재고기금이 집행된 사례도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지자체별로 뭐 다 하나하나 이렇게 화재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의 경우에도 보면 700억씩 쌓아서 500억씩 지출하고 160억 남기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다 우리가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재고기금이 뭐 유별나다거나 그런 뭐 건 아니다. 침수나 홍수, 수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예산으로 국민들을 도울 때는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을 돕는 거죠. 예. 저소득층을. 그러니까 큰일 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예. 큰일 났어도 그 피해를 자기가 스스로 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마음의 격려, 화이팅. 그걸 자기가 감당 못할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예산을 안 잡아놨으니 그 예산은 갖고 있어야 이제 어려운 분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돕는 건데 예. 우리는 거기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는 거가 빠지고 종종 그냥 사회적 이슈가 되면 이라는 기준으로 자꾸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아이 그 뭐 저 재벌이 거기 살았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없고 적용됐는지 여부가 알기 어려우니 그건 조금 좀 앞으로 돈 쓸 때는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이제 그 기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냥 지자체장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해인 것 같아. 네. 그러면 안전본부를 재해대책본부를 보통 지자체장이 중심이 돼서 꾸리니까요. 예. 지금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또 2%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자체장이 사실상 조금 영향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파악이 되고요. 사실상 지자체장이 그냥 결정하는 거네. 예, 이게 다만 재해라고 그 기준은 생각하면 있습니다. 숙박비는 뭐 통상적인 8만 원이면 8만 원 그런 걸 뭐 유별나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식비도 9천 원이면 9천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유달리 정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집행의 어떤 집행할 거냐 말 거냐. 알 거냐 이런 결정권은 그 해당 재해대책본부의 장 보통은 이제 지자체장이
좀 결정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다만 이제 뭐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뭐 좀 자문을 하고 예를 네. 들어서 그 기준은 골라야 되잖아요. 예. 식비나 숙박비, 목욕비의 기준은 골라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과 지휘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결정권은 해당 재재난대책본부장, 보통지자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뭐 지원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음. 하여튼 기준이 좀 없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지자체장이 사실은 이런 거 그래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면 본부 대책 본부 꾸려서 지원해주고 소수로 사고 났다. 그럼 그냥 말고. 네. 그러니까 뭐 호텔 갈 수도 없고 어. 뭐 예를 들면 바닷물에 빠졌어. 음. 그러면 야 각자 소득 조사해서 1억 5천 넘는 사람 빼고 나머지 구조해. 음. 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럼 소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건 다 구해줘야죠 빨리. 음. 예, 뭐 어디 특공대라도 사와야지 그거는 그 예산으로. 그런데 그런 일은 아니면 대책본부 만들어서 우리 빨리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노력해서 합시다. 뭐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도 생겼으니 이걸 그냥 쫙 뿌립시다. 이거는 아니다. 그게 뭐 몇 푼 되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그 반대하는 분들이 뭐 카페 같은 데 올린 글을 보면 예. 이게 뭐 최대치라고는 하지만 4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가구당. 아, 가구당? 네. 그래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리고 증빙을 다 해야 돼요. 영수증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 외부에서 샀고 밥 다 사 먹었고. 밥 사 먹었고 그런 영수증 다 있어야 되는데요. 어. 그래도 뭐 지금 1500세대짜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홀랑 타서 6개 동이 단전 단수가 되니까 예. 피해 가구 얼추 최소치로 잡아도 734가구 뭐 이상 될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계속 최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0억 원 정도 집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도 반대편은 좀 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참. 야, 근데 이게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상 문제가 이게 법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네요. 서로 소송하고 막 지금 이런. 스프링클러 꺼놓은 것 때문에 어. 그 자동차 보상을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이제 보험으로만 받는 거죠. 일단 보험으로 내가 먼저 받고. 보험으로 받고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누가 껐어? 그 보험사가 이제 청구하겠죠. 청구하겠죠. 보험사는 벤츠에 청구하고 그럼 벤츠는 아파트가 껐어. 그럼 아파트에 청구하고. 그럼 아파트 주민 중에 거기 차 갖다 놓지 않은 사람들. 엊그제 이사 온 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아파트 주민회비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나도 그냥 n분의 1로 내야 되나?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조물 책임법과 그 스프링클러 끈 부분의 어떤 법적 책임 요게 이제 어떻게 비중이 정해지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안 대표 2%가 걱정하신 것처럼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피해도 내가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된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가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참 진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 네. 보상 문제 하여튼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구나. 잘 배웠고요. 이참에 하여튼 이거 그 스프링클러 그 끄는 거는 뭐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 문제는 요즘 뭐 어디 배터리인지 공개해라 뭐라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너무 관행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 끄는 거? 그냥 꺼놓는 거? 띠리링 하면 아우 또 고장났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게 많기 때문에 판례도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아, 왜 꺼놨냐? 그러니까 사실은 띠링 울리면은 다 주민들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나갔다가 웅성웅성하다가 야 아니래.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아닐 때 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자꾸 울리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닐 때 울리지만 예를 들면 연기가 났는데 그게 화재로 안 일어나고 그냥 알람만 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번을 나왔는데 언제 들어가냐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관 출동해서
화재가 아닌 걸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더라고. 몇 번을 나와 그래서 맨날. 그래야지. 그게 우리 원칙이고. 채팅창에서도 그러면 스프링클러 오작동하면 항의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꺼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작동을 좀 하지 말아 좀. 좀 잘도 만들고 좀 그냥 오작동은 안 하게. 연기만 난다고 울면 어떡하니? 조금 딴 거 없을까 진짜? 21세기인데? 아 그게 이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 센서가 있으니까 울린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도 고장이 많이 나서 아니 고장나면 고쳐야지 왜 그걸 그냥 끄냐고. 고장났으면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센서가 민감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센서에서 민감도를 조절해야지. 그 내 말이 그 근본적 문제 풀어야지. 알겠습니다. 끌 수 없도록 아예 그냥 꺼지지 않는 걸로. 하든가. 네, 백종원 기자님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가속 그리고 과한 현장 취재는 조금 이제 좀 자제해 주시면 왜 화장실 사진도 찍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